오전 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어제 김정수 운용역은 이 삼성전자의 온기가 퍼져나가는지 보자,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결국에 퍼져나가지는 못했습니다. 오늘장 어떻게 봐야 될지 토마토 투자자분들 김정수 운용역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초반에 좀 뭔가 퍼져나갈 듯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오늘장 조금은 아쉬운 마감이 됐는데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시는지 시장의 시그널을 읽어주시죠. 네. 우리가 갭으로 한번 떨어졌던 자리가 있어요. 이 자리가 관세 충격 때문에 빠졌던 자리인데 2월 27일 날, 이때가 2620일로 이제 끝났었을 때입니다. 이렇게 이때를 한번 되돌아가 보면 여기서 이제 잘 가다가 여기서 이제 추세가 확 무너지게 됐었던 요 계기가 됐죠. 우리가 이제 2월 달부터 이어졌던 요 추세를 한번 이탈을 했다가 여기서 이제 바로 추세 복귀를 했던 게 아니라 여기 갭으로 발생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이 생겨버렸잖아요. 이 공간. 그죠? 이 공간. 그러면 요 구간, 우리가 이제 요 구간을, A라고 한다면 A 구간의 주식을 샀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요 공간이 발생됐던 이 갭 때문에 팔고 싶어도 못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앉아서 당한 자리라는 얘기죠. 저 자리가. 그러면은 빨리 매수가만 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샀는데 그 다음날 바로 폭락이 나와버리게 되면, 그러니까 저 구간에서는 매물대들이 되게 많이 대기하고 있었던 자리였고요. 그리고 나서 종합주가지수가 이제 흔들림 조정이 나왔었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자리를 오늘 이제 확인하러 간 거죠. 그 자리를 확인을 하러 가니까 요 기간 동안에 좀 물렸었던 물량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 물량들이 요번에 좀 나오면서 오늘 그 윗꼬리가 좀 발생이 되는 음봉 형태의 흐름들이 만들어진 게 아니냐. 요렇게 이제 현재 시장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요 구간에서 또 다시 저항 먹고 밀리는 거 아니야? 하다가 요 구간에서 이제 한번 흔들거리니까 일단 팔고 보자. 이런 매도세들도 오늘은 시장에 좀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번 구간에 이 수출주들 3인방, 여기서 이제 수출주는 제가 반도체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배터리를 이야기하는 거고, 자동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이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조선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전력주나 방산 우주항공이나 원전주, 제가 주도주 집단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그 주식들 있잖아요. 이걸 왼쪽 심장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반도체나 배터리나 자동차, 요거를 오른쪽 심장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박지정 선수가 두 개의 심장이 있는 최고의 어떤 플레이어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심장은 하나지만 두 개의 심장이 있다라고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박지성 선수처럼. 그때 전성기 때 축구하셨던 것처럼. 그러면은 왼쪽 심장이 있고 오른쪽 심장이 있으면 오른쪽 심장이 좀 쉴 때 왼쪽 심장이 뛰면은 우리 피의 혈류가 우리 몸속에 잘 퍼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왼쪽 심장이 좀 약하다 싶으면 오른쪽 심장이 퍼지면 되는 거고, 심장이 두 개가 되면 어느 한쪽 기능이 약해지더라도 이쪽 기능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메꿔줄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 지금 일반인들, 우리 사람처럼 하나의 심장이면 심장이 멈추면 바로 죽는 거잖아요. 다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두 개의 심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 신체, 이 사람의 신체를, 요 사람의 신체 보시다시피 그림이 굉장히 입체적이죠. 굉장히 그림이 입체적입니다. 그림이 입체적인데 심장이 이게 두 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지만 두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요 A 그룹을 우리가 주도주 집단이라고 보는 거고, B 집단을 우리가 수출주 집단이라고 보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 몸속에 피가 잘 흘러서 건강한 상태가 되려면은 양쪽 심장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같이 기능을 하면 최고의 조건이 될 거고. 그죠? 그리고 어느 한쪽의 심장이 좀, 제 기능을 못 하더라도 다른 쪽의 심장이 기능이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계속 생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요 사람의 신체를, 요거를 우리가 코스피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거죠. 코스피나 코스닥, 주식시장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사람의 심장.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현재 첫 번째 2550을 돌파를 하는 데 있어서 2550을 돌파하는 데 있어서 이 갭을 메꾸는데 그 심장에서 어떤 역할을 했냐면은 일단 반도체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자금을 이동시킨 데까지는 어제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2620선이 저항이 되니까 여기서 이제 단기 차익 매물들이 나온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57,000원이 깨지지가 않았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보다 먼저 고개를 든 녀석인데 지금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11월 29일부터 보면은 저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수렴되고 있는 구간이잖아요. 여기서 거래대금이 폭증한다거나 거래대금이 급증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감소되는 형태의 흐름이잖아요. 좀 눈치 보려고 하는. 왜냐면 시장에서는 뭘 보고 싶은 거냐면은 일단은 갭이 발생이 됐으니까 갭이 발생이 됐으니까 이 갭 메꿀 수 있는 상태인지를 지금 시장에서는 주시장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번 주에 헌재 판결이 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정치 변수가 있으니까 과연 대한민국 너희들이 이번 이 갭을 한 번에 돌파할 수 있을까? 그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다고 바로 죽을 것 같진 않아. 그래서 내가 좀 테스트를 좀 한번 해봐야 되겠어. 그래서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삼성전자 이런 게 오늘 좀 쉬는 거죠. 이거는 죽었다라고 우리가 판단하기 보기보다는 그래 수출주에서 너희들 그냥 계속 1등 해라. 대신 바로 치고 가지는 내가 않을 거야. 이번 주에 정치 변수가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우리가 뭐가 중요한 거냐면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이제 같이 일어서는 시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이닉스가 예를 들어서 한 3% 올라가요. 그럼 삼성전자도 같이 한 2, 3%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와야지 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협력사들, 삼성전자 협력사들, 그다음 SK 협력사들, 유리기판 관련된 섹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애들이 같이 이제 퍼트리는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어질 수 있고요. 그 전까지는 좀 매물대에 좀 갇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 반도체가 그래서 오른쪽 심장에서는 대장이 된 거예요. 원래는 이제 세 개가 수평관계였는데 배터리도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도 있고. 근데 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은 어제 신저가를 좀 기록을 하고 나서 바로 장대 양봉으로 돌아서는 게 아니라 오늘은 좀 그 구경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다음에 뭐 덕산 테코피아 좀 시장 규모가 좀 작은 애들 이런 애들이라도 급등이 나와야 되는데 그죠? 그다음에 뭐 그렇다고 에코프로 BM 다시 코스피 쪽으로 상장도 하반기에 투자 한번 해보겠다 이런 게 전혀 시장에 먹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계속 후발주로서 머물겠다. 이렇게 이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는 이제 현대차, 기아, 그 다음에 현대 모비스 이런 게 있는데 자동차 쪽 현대차 기준으로 지금 20만 500원인데 요게 만약에 20만 5천에서 21만 원을 이번 주에 넘어가는지를 보세요. 넘어가면 서열 구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오른쪽 심장이 그냥 반도체하고 배터리하고 자동차 이게 세 개가 균등하게 주도주 집단을 섬기는 형태의 시장 구조로 갔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반도체는 위로 올라온 상태에서 자동차하고 배터리가 얘네들 설거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반도체 설거지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서 그 꼴찌끼리의 어떤 싸움에서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자동차가 배터리보다 더 우회되는 구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현대차 기준으로 20만 5천에서 21만 원을 만약에 돌파하는 신호가 나오면 그러면 이제 배터리가 수출주 내에서도 이제 3순위로 좀 밀리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게 되게 되면은 소외받는 흐름들이 한 3개월 이상 저는 연장될 거로 봅니다. 다음 이제 실적 발표가 되기 전까지 그러면은 요 자금들이 왼쪽 심장으로 또 다시 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요. 자, 이제 오른쪽 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자, 왼쪽 심장 같은 경우는 주도주 집단인데 여기서 제가 이 조선주를 여러분들한테 세 종목을 좀 찝어드렸지 않습니까? 삼성중공업, 그죠? 잘 가죠? 그 다음에 하나오션, 그 다음에 HD, 현대중공업. 이게 이제 우리나라 대표적인 조선 3사인데 여기서 삼성중공업이 만약에 전고점을 돌파를 할 때 현대중공업이 따라오는 형태로 가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까지 견조했었던 조선주들이 또 간다라고 봐야 됩니다. 최근 들어서 조선주들이 별로 조정이 없었다, 별로 빠진 거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현대 미포조선도 그렇고 현대중공업도 37만 원에서 30만 원대까지 해서
한 7만 원 정도 다시 싸게 살 수 있는 상태가 됐고, 그다음에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얘는 진짜 거의 안 빠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기간 조정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번 구간에 좀 조선주를 공략하셨던 분들도 생각했던 것보다 조정은 적었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했던 대로 저는 기다렸던 분들이 저는 현명했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지금 다 물려 있잖아요. 주식 사고 싶어도 못 사잖아요. 근데 우리는 현금 관리 했기 때문에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력주들 같은 경우도 HD, 현대, 일렉도 기술 반등 나오고, 효성중공업도 반등이 나오고, LS다, LS일렉 이런 게 반등이 나오는데 조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LS 정도가 이제 지분 싸움 정도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원전주도 BHI하고 두산에너빌리티도 지금 3만 원짜리가 2만 5천까지 조정이 나왔고, BHI 같은 경우도 2만 4,800원짜리가 거의 19,000원대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면 기다리는 사람들이 잘한 거 아닙니까? 그죠? 2만 4천 원에 물려있는 것보다 기다려가지고 한 5천 원. 5천 원에서 싸게 사는 게 어디예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이 현금 관리를 계속 하셨던 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현재 구간에서 잘 가는 주식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주식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다리면 얼마든지 좋은 주식들이 계속 나옵니다. 내가 조선주를 놓치면 원전주에서 나오는 거고, 방산, 우주항공 주식들이 계속 갈 것 같지만, 이게 한국항공우주가 이렇게 차익 매물 나오면서 하나 시스템 다시 이동이 되는 이런 순환고리가 나오듯이 또 이런 게 저는 반복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가 어제 알테우젠이 기술 이전 되면서 신고가가 나왔잖아요. 45만 9,500원. 오늘이 되게 중요했어요. 알테우젠이 안 죽는 게 되게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얘가 전고점을 제일 먼저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근데 돌파를 할 때 기술 이전이라는 펀더멘탈을 동반해서 데리고 간 거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왼쪽 심장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왼쪽 심장, 오른쪽 심장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흐름이 알테우젠이 그 다음에 퍼뜨려야 되는데 셀트리온, 유한양행,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제가 이제 5마리 이야기했던 게 알테우젠까지 해서 5마리잖아요. 여기서 8에서 15%짜리가 나와야 된다. 2개 이상 나와야 된다. 근데 알테오젠이 먼저 나왔는데 그 다음으로 이어지지가 않았어요. ABL 바이오가 조금 꿈틀꿈틀 되고 있는데 3.5%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의 어떤 그 공략하시는 분들은 이 관리됐던 이 현금을 가지고 언제 더 투입할 거냐? 그러면은 알테오젠은 이미 8% 이상의 급등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셀트리온, 유한양행, 리가켄바이오, ABL 바이오 이 4종목 가운데 한 종목만 더 8% 이상의 급등이 나오면 이건 그럼 바이오 쪽은 이제 쏠림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생각해서 그 현금 더 투입하면 되는 겁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비중을 더 늘리시면 되는 거고 없으신 분들은 신규 공략해도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이제 주식들에 대한 좀 디테일한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고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가 지금 바이오 제약 쪽에서는 이제 비만 치료제 올릭스나 이런 주식들 잘 갔던 섹터들이 있었잖아요. 펩트로이나 이런 애들. 비만 쪽, 펩트론 다음에 올릭스로 갔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관절염 쪽 관련된 개별제로 있는 코오롱 티슈진이나 보로노이 이런 주식들로 받는 걸로 봤을 때 바이오 쪽에서 쏘는 자금들은 계속 대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올해 바이오는 계속 되겠구나. 물론 종목에 따라서 뭐 수익률 차이는 좀 분명히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5개 종목 위주로 하시게 되면 그래도 뭐 100점짜리는 아니라 하더라도 중상 이상의 성적은 전 계속 나올 거라고 보는 겁니다. 지수 수익률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동성 보면서 우리가 잘 활용하면 되겠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현재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는 지금 2,612이기 때문에 2,550 이상권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주식들 있잖아요. 삼성전자하고 AI 관련된 주식들, 그다음에 하이닉스, 그죠?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조선주 3인방 이런 애들이 자금을 계속 쏘게 되면 이쪽에서 이제 수익률 게임을 추세 매매 대응을 하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들 종목이 동시에 무너지게 되면 2,450까지 열어놓는 전략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시장 2개의 심장으로 또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내일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성우 투자하세요.